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한 민족의 습성, 습벽 이런 부분들은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처럼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조금 거짓에 관대하죠. 뭐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익숙한 편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역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관 중심의 역사였고 민중들을 이렇게 가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 왔고 과거에 이제 조선조나 일제치하 선교사들 문헌이나 윤치호 선생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남긴 걸 보게 되면은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거짓이 뭐 사적인 사람들 사이에 거짓이 되면은 금전적인 손실이 끝나지만 한 사회 전체가 그 사회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동체 전체가 참담한 그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지금 대선은 뭐 제가 거의 언급 안 합니다만은 대선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 거짓이 사회를 완전히 삼켜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희망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거짓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거든요. 이 사설을 보게 되면은 참 거짓이 그냥 사회에 그냥 완전히 유전자가 돼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밀어붙일 거란 같단 말이죠. 이제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5년이 더 넘었는데 이제 이걸 음모론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가장 열심인 게 젊은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이제 그 음모론을 설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 안타까워하고 말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또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뭐죠? 한국 선거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얼마나 치르게 될지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될지 일단은 요즘에 이런 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일단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또 하나는 되게 대학 교육들을 나왔을 건데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는지 달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힘이 거의 없는 거.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없고 사실과 비사실을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익이 너무 질기니까 참새처럼 눈앞의 이익 외에는 앞으로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치르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 딱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여기에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의심한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이 당이나 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방송도 하고 했는데 나도 이제 2025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다음에 노후들이 다 길 테니까 한 30년 40년 죽도록 고생하는 것도 보고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도 보고 너가 알아서 그냥 해라. 그리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바이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섭섭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딱 정리해 버린 겁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 미국의 정부 효율부 여러분들 딱 정리하고 돌아가는 걸 보셨죠? 그죠? 어제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테슬라하고 X 스페이스 등에 7일 24시간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야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좋은 일만 남았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관심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회사에 쏟을 테니까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거짓말을 죽도록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를 성인이 돼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는 이익 때문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게 몸에 배어 있을 것이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고 가가지고 야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돌아가는 거죠. 또 오늘 이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걱정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 저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야, 이 양반들 진짜 세기는 세다. 하기야 뭐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대세야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거짓이 나라 전체를 삼켜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눈에는 그 거짓이 삼킨 결과가 어떻게 이런 전개가 될지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이 양반들은 뭐 거의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은 들을 생각도 없고 생각할 뭐 그런 여러분들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냥 막상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여러분들 깨우치든지 뭐 못 깨우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이 좀 진보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이게 저도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늘 또 이거를 보고는 야 홍준표 씨도 인생 헛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투표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있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홍준표 씨도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선거가 끝난 게 아니고 나라가 이런 끝장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저서를 읽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발굽의 그런 못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장간에 있는 사람이 그 못을 여러분들 발굽에 못을 잘못 박으면은 그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잃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거는 너무나 과도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장장이가 여러분들 말굽에 못을 박을 때 말굽에서 이런 못을 잘못 박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말이 여러분들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함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말굽에 못이 없어 신발을 잃었고 신발이 없어서 말을 잃었고 말이 없어서 기술을 잃었고 기수가 없어 전투를 잃었고 전투를 잃어 왕국을 잃었고 이 모두가 말굽의 못 하나 때문이었다. 말굽의 못 하나 때문에 이런 망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왕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For the Want of Nail인가 못 하나가 없었어라는 그런 아마 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마다 해석하는 건 다르겠지만 뭐 제가 대선을 여러분들 거의 안 들었던 게 그 다루고 뭐하냐 이야기죠.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라가 거짓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전부가 다 아가리에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홍준표 씨만 나무랄 게 아니고 제가 나무란 건 홍준표 씨의 그 안목과 시야 홍준표 씨도 아들 둘이가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제법 클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평생 정치를 해가지고 그 손자 손녀들이 엉망진창인 사회 속에 살아가도록 한 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정신이 아닌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는 이렇게 이러면 선거제도 하나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여러분 열을 알지 않습니까? 무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길은 고행의 길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대선 전국에서 대선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 그걸 해가지고 뭐하냐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그죠? 자, 어떻든 간에 세상은 이제 기울게 되면은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몇 가지 기사를 보고 좀 한심해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는 통화 주권 문제. 이 몇 번 다룬 주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죠. 코인입니다. 코인. 가상화폐. 1달러와 교환이 가능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 내용을 오늘 일선 기자가 아니고 논설위원이 비교적 글을 좀 잘 쓰시는 논설위원이 쓰신 글이 일면 톱 기사에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달러 코인을 강행하다. 약속 통화국인 한국의 무역결제 시스템의 초비상이다. 한편은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은 통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통화혁명이. 미국이 한국을 봐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특별히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각자가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달러 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화폐가 여러분들 코인이 생기게 되면은 코인이 달러 베이스니까 미국 국채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된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20년물 30년물의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멋진 시대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라도 미 국채 수요를 일본이 얼마를 사주냐 중국이 얼마를 사주냐 이런 게 관심이었는데 이제 코인베이스로 이런 만들어버리게 되면 전 세계가 미국채를 사주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죠. 핵심이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뭐 한쪽에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기축통화도 아니고 준기축통화도 아닌데 원화 표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살 겁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혁명적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달러 표시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화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화 가치라는 것은 국력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몰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이더라도 에이 가상화폐 이런 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달러 표시 자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주식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뭐죠?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화 주권이 위기를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가장 편리하게 달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죠. 벌써 60조입니다. 60조. 올해 1분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는 거래액은 60조 천억 1월 2월 3월 달에 60조 원 정도를 거래를 한 겁니다. 코인을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있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정리해 놨네요.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기인 동시에 통화 혁명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적인 이유는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안전한 준비 자산을 기초로 1코인 1달러가 보장됩니다. 이 안전한 준비 자산에 미국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그랜드 프레는 세계 메가톤급 후폭풍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원화 주권 약화라는 체제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서학개미 급증과 함께 이미 환율 통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몇 문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그대로 정리하는 거죠. 통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통 시민들도 예상대로 원화가치 변동성이 여러분들 심해지게 되고 원화가치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달러 자산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미국의 여러분들 정시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를 가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달러 코인의 공습은 것이지만 대응은 너무 더디다. 마땅히 대응할 게 없는 겁니다. 정직한 경제정책을 통해 가지고 원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1등이고 그다음에 2등이 이더리움 3등이 이제 테더네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환전이 가능한 이렇게 3등까지 올라갔네요. 3등까지. 자, 그래서 1스테이블 1코인이 되는 겁니다. 1스테이블 1코인. 그러니까 뭐 아주 편리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여러분들 계정을 연 다음에 그냥 코인을 사모하면 달러를 가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 여러분들 자국 화폐 가치가 심하게 변동하는 레바논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뭐 터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달러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인 장소에서 달러를 환전했지만 이제는 뭐 집에 앉아서 클릭을 가지고 이러면 달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거래하기 위해 가지고 교환을 해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 큰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인 거죠. 디지털 화폐. 달러 대신에 달러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8%가 달러 기반인 겁니다. 뭐 달러 가치가 폭락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마지막에 믿을 거는 달러밖에 없으니까. 뭐 유로도 여러분들 코인의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엔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위안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그냥 말장난인 것이고 원화 표시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말장난인 겁니다. 그냥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98%고 전부 다 달러 표시를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환전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달러를 사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다른 데 하면 한국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럼 그래도 지금 60조 정도를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돌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8%가 달러 기반인 겁니다. 테더, USDT, 서클, USDC 모두가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죠. 8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데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질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새 화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상화폐 정책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효과를 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테더. 테더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국채 매입액이 7등이거든요. 7등요. 그러니까 뭐 일본, 중국, 독일 이 순수로 해가지고 7등 정도니까 이제 이걸 확장하게 되면은 뭐 4등, 3등, 2등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원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게 심해지거나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지고 체력이 약화가 되면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그럼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통화 주권이 훼손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통화 주권이 많이 훼손이 되는 거.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말장난이니까. 당신 같으면 구매하겠냐? 구매 안 하죠.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오늘 백강엽 아주 실력 있는 백강엽 수석논술위원이 잘 글을 쓰셨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내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호기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뭐 정치 역학이라든지 풍향계 같은 게 바뀌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인플레로부터 방어하거나 원화 가치 하락으로부터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최신 트렌드를 계속 우리가 쫓아가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비책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출산율 문제,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은 이민 정책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민 정책은 반드시 이제 한족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출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산율 문제를 관심 있게 보는데, 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SNS에 이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로스무스란 분이 올린 글을 가지고 그냥 죽어간다는 거죠, 유럽이.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들 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부부가 결혼해가 0.7명 0.6명으로 내려가는데, 그리고 0.7명 수준은 유럽 국가 중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2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러시아만 하더라도 1.40이거든요. 2명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1.4명 정도는 낳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국의 출산율은 재앙적 수준인 거죠.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라는 것은 뭐 프랑스가 1.63입니다. 그래도 야단법석이죠. 큰일 났다고. 한국은 0.7, 0.6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발칸 반도 중에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발칸 반도 중에서 뭐 아르메니아인가 뭐 이런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1.0인 나라가 있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반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홍콩 과기대학에 있다가 최근에 연세대학교에 오신 김현철 교수가 뭐 새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전시에 준하는 종합대개혁 빅푸시 결심을 해야 된다. 아니, 아기를 낳느냐 안 낳는 문제는 젊은 부부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정부가 애 낳으라고 해서 낳겠냐 이야기죠.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이 아르메니아가 1.0이네요. 살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그게 여기가 아르메니아네요. 1.02 아르메니아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네요. 우크라이나 1.02 전쟁이니까 아르메니아는 조지아니까 이쪽일 겁니다. 1.02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아기를 낳네요. 한 명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전쟁 상태보다 더 악한 겁니다. 한국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다. 유럽의 어느 나라들 가운데서 이런들 1.0 이하로 내려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시에 준하는 종합대개혁, 뭐 대통령실에 이런들 무슨 뭐 현황판 걸어놓고 이러면 하면 애기 더 낫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하는 편이지만 가끔가다 전문가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같은 소리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미국 경제학계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라는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 뭐 논문도 발표하고 학자들이 뭐 이 발표하기 어려운 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기를 낳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낳겠냐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김현철 여름 교수가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당신들 애 낳을 거냐. 에? 전문가 여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애기 낳을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야기 당신들. 애기 낳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칸 님이 경제가 지속 불가능해지니까 애를 낳자고요? 대체 우리가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부터 논해 봅시다. 에? 대한민국이 난 젊은이라고 봅니다. 칸 분이. 칸 부분이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언짢을 수가 있겠지만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가 왜 애를 낳아야 되냐 이야기예요. 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무슨 글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안 쓰는 거죠. 아기를 낳기 위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당신들 왜 아기 안 낳냐. 대통령이 뭐죠? 현황판 걸어놓고 아기 더 많이 만들게 해봐야 되겠냐 이야기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나라 앞날이 캄캄한데 우리가 왜 애를 낳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애 낳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미 애 낳을 여러분들 능력이 어느 정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칭 전문가들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은 본인이야 뭐 도움 될 수 있겠지만 아기 낳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한국은 지금 재앙적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도 안 되는 거. 그래도 이탈리아는 1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죠? 0.7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경쟁사회가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나 이야기죠. 김현철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아기를 더 낳게 하려면 경쟁사회가 원인이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 정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경쟁을 어떻게 없애노? 사는 게 경쟁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이야기가 경쟁사회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불하면은 그러면 아기를 좀 더 낳을 것이다. 아니 돈 준다고 아기를 더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얼서 지구님께서 연배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 낳은 건 너무 후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희망이 보여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면 똑같이 여러분들 애들을 낳았겠냐. 지금 뭐 낳아버린 애들이 다 컸지만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젊은 여러분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그때면 똑같은 걸 하겠냐. 그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그렇게 하면 애기 더 나을 거다 이렇게 김현철 연세대학 의대 교수를 비롯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전투표제도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는 거 5년 동안 해결 못한 나라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하나 못 찍는 나라에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야기죠. 정신들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죠. 사전투표 제도 하나 여러분들 개선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야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야기죠. 말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외부 칼럼 수준들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본래 뭐 나라 수준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이것저것 그냥 간섭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이야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축을 동시에 도전한 빅푸시 전시에 준하는 종합대계획이다. 출산 촉진 전시 작전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선조들의 피땀으로 어렵게 세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 낳을 사람이 낳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애를 왜 낳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낳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 선거 하나 이런 못 지켜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나게 생겼는데 뭐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앞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의 앞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앞이 보여야 여러분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정직하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그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여러분 너무 싸한 이야기라서 조금 그거 한데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앞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앞이. 그죠? 자, 그러니까 전문가 이야기 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굉장히 존중하지만 헛소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끔 까칠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오랫동안 파온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식견이나 지혜가 있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조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사회가 역동적이면 왜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생활을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변에 이런 아이를 낳아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 국가가 여러분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현황판 걸고 오늘 10명 낳았습니다. 내일 20명이 낳을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헛소리 할 때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많이 평준화돼 가지고 그냥 뭐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전문가 건의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한테 쏙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식 사기꾼들도 많으니까. 종교인 가운데도 사기꾼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 사기꾼들, 영혼 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이용당하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그런 사기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상당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익이 별로 관련되지 않는 방송을 하니까. 투자 인사이트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라는 거가 잘 새겨들어야 되지만 늘 옳은 게 아닌 겁니다.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아마 3프로TV의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런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오래 계셨던 분 같네요. 그리고 신문사에 기고를 할 정도 되면
현역에 있을 때 굉장히 명성을 날렸던 분일 것이고, 혼돈의 시대에 분명해진 투자 인사이트. 제가 접근을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핵심이 뭔가 하니까 미국이 빚이 많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좀 달러 가치 폭락이나 미국채의 붕괴가 단시간 내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국이 내려앉는 그런 예고편 같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관론들은 이미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올해 환율 시장과 채권금리는 예년과 다른 기이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장기 부채 사이클의 취약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완전 종식된 것을 뜻한다. 글쎄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접할 때는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내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며 읽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미국의 국가 채무가 누적이 되고 미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그렇게 위상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의 결과가 이제 결국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 주식시장이 매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미정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금을 더 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달려갈 것이다. 세계 최고 안전자산의 권위가 약해지면 미국 내 자본의 탈출도 잦아질 것이다. 물론 아직 쓰나미급은 아니고 간헐적이고 투기적이며 우왕좌왕하는 자본 이동의 행태를 띨 것이다. 또 미 정시보다 관세 전쟁의 피해국인 한국, 중국, 일본 정시가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미 정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여린 분들은 야 이거 팔고 떠나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이 새로운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은 중국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만든 원천 기술, 원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응용 모델을 만들어서 응용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번 겁니다.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 중국이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내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유럽이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지난 30년간 이제 유럽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있냐고요. 물론 ASML 같은 그런 노광장비, EUV 노광장비 회사 같은 게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세계 톱 기술기업 50대 기업이 유럽 기업이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이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지난 20년간 한국이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는 미국 정시보다 한국, 중국, 일본 정시가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택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을 대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이런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공 박사님 좀 투자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기 VOO 뱅가드 S&P 500 ETF SCHG 슈왑 US 라지캡 글로스 ETF S&P 중에서 250개 XLK VGT 모두 다 기술주입니다.
더 공격적이면 SMH, SOXQ 반도체 섹터 투자한 겁니다. 예? 여기 수수료 다 나와 있죠. 시작된 설정일 나와 있죠. 여기에 관리 자산 규모 나와 있죠. 10년 평균 수익률 나와 있죠. 예? 그냥 여러분 최소한 10%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 이야기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미래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간단한 이야기 하자면 지난 20년간 중국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유럽도 없고 한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그런데 뭐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뭐 여러분들 정권 방송을 왜 듣습니까? 지난 하나 다 모르기는 일반인데 그냥 여기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VOO, SCHG, XLK, VGT, SMH, SOXQ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기가 힘들면은 이 펀드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자산운용사 여러분들 브랜드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비교해가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정권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보냐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간단한 겁니까? 하도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좀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좀 높지만 한 20년 투자하겠습니다. 10년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반도체 섹터의 일정 부분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SMH, SMHX, XOXX, XOXQ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직접 투자하기가 여러분 무리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펀드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이나 한국투자증권 빅3 중에 여러분들 이런 상품들이 있냐. 그러게 여러분들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야기죠. 정권 방송 왜 보냐 이야기죠. 그렇게 매일 뭡니까 가슴 졸이면서.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저는 한 10년 정도 투자할 거고 그냥 뭐 완전 장기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장성이 가장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미국 시장이 어떻고 한국 시장이 어떻고 지난해나 미래를 모르는 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나 명쾌한 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청지기가 10년 평균 수익률이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투자해도 12%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2%. 더 공격적이야겠다면 25%. 그죠? 매년 여러분 한 20% 성장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딴 시간에 정권 방송 보지 마시고 공병호 TV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테크를 가슴 졸이면서 할 필요가 없으면 테마주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테마 주식. 테마 주식이 왜 이름들 들어가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테마가 이름들 반테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정권 방송들 수백 명 이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한심한 겁니다. 반도체만 투자했는데 요즘 트럼프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출렁합니다. 반도체 투자하고 나면 그냥 딱 잊어버리고 한 1년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걸 불나방처럼 뭡니까 테마 주식에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내가 볼 땐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겁니다. 쏟고 전문가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 킴 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정보를 대할 필요가 없죠.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영혼을 여러분 혼탁하게 하는 부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의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겁니까? 재테크는 여러분 이 두 장으로 끝난 겁니다. 그냥. 재테크는 여러분 이 두 장의 여러분들 슬라이드로 모든 게 다 그냥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참 사기꾼이 많은 세상입니다. 거짓말도 많고 신문을 볼 때 이런 너무 거짓말이 많이 보여가지고 시간이 가면 그 거짓말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만큼 안목이 넓어지고 시야가 여러분들 더 확장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관세전쟁 현주소 하도 여러 가지 소식이 쏟아져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는데 미국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하도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